강아지가 잘 먹는 간식이라서 별 의심 없이 계속 주는 경우 많죠. 하지만 그런 간식 하나, 매일 반복되는 식단이 아이 몸속 면역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눈에 띄는 이상이 없어 보여도 그 영향은 피부 트러블이나 잦은 장 문제, 자주 앓는 잔병치레 같은 모습으로 서서히 드러나게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맛있게 잘 먹는다는 이유로 많은 보호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음식 5가지와 강아지 몸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려드릴게요. 음식 준비할 때 강아지가 다가와 킁킁거리며 옆에 앉는 경우 많죠. 강아지에게 문제를 만드는 건 재료보다 조리된 방식입니다. 양파, 마늘, 간장, 고추처럼 사람 음식에 자주 들어가는 재료는 강아지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양파나 마늘은 혈액 속 적혈구를 망가뜨리는 성분이 있어 반복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은 췌장과 심장에 부담을 주고 면역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평소보다 눈빛이 흐리거나 산책 도중 자주 멈추는 행동은 그 영향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도 반복적으로 사람 음식을 먹으면 몸속 장기들은 점점 제 기능을 잃습니다. 강아지 몸은 작고 장기들도 작고 해독 능력은 사람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훨씬 큰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멀쩡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이 몸 안에 쌓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 음식은 강아지에게 꼭 필요한 영양보다 당, 지방, 나트륨이 훨씬 많고 이런 성분은 서서히 면역 시스템을 무너지게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도 그게 습관이 되면 몸 안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습니다. 강아지가 기대하는 눈빛을 외면하는 건 어렵지만 건강한 간식을 따로 준비해두면 그 순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어요. 강아지에게 가장 해롭지 않은 음식은 사람이 먹던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위해 준비한 간식입니다. 하루 한 번의 선택이 쌓이면 면역력도 건강한 습관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쿠키 한 입, 식빵 조각, 크림 조금 찍힌 손가락, 강아지가 간절히 바라보면 조금쯤은 괜찮겠지 하고 건네게 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이런 고지방 고당 간식은 강아지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크림, 버터, 설탕처럼 지방과 당이 많은 성분은 췌장을 빠르게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췌장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만드는 기관인데 지방이 급격히 들어오면 췌장 자체를 공격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췌장염입니다. 구토, 복통, 무기력 같은 증상은 모두 그 결과죠. 한번 생긴 췌장염은 쉽게 낫지 않고 재발도 많기 때문에 간식 선택만으로도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분도 문제예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면역세포의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유해균이 좋아하는 당이 장 속에서 늘어나면 설사나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겉으론 잘 먹고 활발해 보여도 소화기관과 면역체계는 조용히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쉽게 느는 아이, 활동량이 적은 아이는 더 취약하죠. 살이 찌면 관절과 심장에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단순한 체중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식은 에너지 보충이 아니라 기분 전환이나 보상용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간식일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조리로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 설탕 없는 고구마 한 조각, 삶은 당근이나 브로콜리, 이런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건강하게 간식을 줄 수 있어요. 아이 입맛보다 장기 상태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 그게 면역력을 오래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간식 봉지를 뜯는 순간 향이 확 올라오고 강아지는 벌써 코를 들이대죠. 잘 먹는 걸 보면 뿌듯해지기도 하지만 그 반응이 꼭 좋은 신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냄새가 강하고 잘 먹는 간식일수록 향료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색소, 향료, 방부제 같은 성분은 한 번에 큰 탈은 없지만 매일 쌓이면 간과 장기 해독 기능을 무겁게 만듭니다. 결국 몸속 면역세포는 독소 처리에 에너지를 쓰느라 정작 바이러스나 염증엔 반응이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털이 푸석해지고 눈곱이 자주 끼거나 변냄새가 심해졌다면 간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지방도 문제입니다. 닭기름, 콩기름, 옥수수 기름처럼 오메가6 위주로 들어간 간식이 많은데 오메가6가 너무 많고 오메가3가 적으면 몸 안 염증 반응이 과해집니다. 피부가 가렵고 붉어지거나 귀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이 불균형 때문일 수 있어요. 눈에 띄는 문제는 없어 보여도 간식이 반복되면 몸속 균형은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표를 볼 땐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지, 지방 원료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지,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건강한 간식은 강한 향이 아니라 단순한 재료에서 시작돼요. 매일 반복되는 한 조각이 면역력을 지켜줄 수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료 봉지 소리만 나도 강아지는 바로 반응하죠. 밥그릇 앞에 앉아 기다리는 모습, 매일 보는 평범한 장면이지만 지금 주고 있는 사료나 간식이 정말 괜찮은 건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겉으론 잘 먹고 변도 멀쩡하고 활발해 보여도 귀를 자주 긁거나 피부가 가렵고 배변 상태가 자꾸 달라진다면 몸 안에서는 이미 신호가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성분표를 보면 고기보다 곡물이 먼저 적혀 있거나 정체불명의 부산물, 향료, 착색료가 들어간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영양은 부족한데 칼로리만 높은 식단은 결국 면역 시스템을 약하게 만들어요.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용으로 자주 주는 부드러운 간식들,
당과 지방이 많고 향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면 장내 균형이 무너지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속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고 사료나 간식은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축적되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쌓여서 내년, 10년 뒤 아이 몸을 결정하게 돼요. 건강한 사료와 간식은 성분이 단순하고 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첨가물 적고 가공이 적은 제품일수록 몸에 부담이 덜하죠. 매일 반복되는 밥 한 끼가 지금 아이의 컨디션과 면역력을 만들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냉동된 고기를 꺼내서 살짝 해동한 다음 생식으로 급여하는 보호자들 많아요. 익히지 않아서 더 자연스럽고 건강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강아지도 잘 먹고 처음엔 문제없어 보이니까 더 쉽게 계속 주게 됩니다. 그런데 생고기 안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균이 숨어있을 수 있어요. 살모넬라나 리스테리아 같은 균은 냉동 상태에서도 죽지 않고 해동 과정에서 금세 증식할 수 있습니다. 고기 냄새는 괜찮지만 위생적으로는 전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아지의 장에는 면역세포가 많이 집중돼 있어서 세균이 들어오면 방어의 에너지를 거의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면역 반응에는 힘을 못 쓰고 몸 전체의 컨디션이 무너질 수 있어요. 겉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장내 균형이 깨지면 배변이 달라지거나 변냄새가 심해지고 피부가 뒤집히거나 눈 주변이 붓는 등 간접적인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 세균들이 강아지 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핥은 입으로 장난감을 물거나 바닥에 침을 흘리면 집안 전체로 퍼질 수 있고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 임산부, 면역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더 위험하죠. 생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거나 생으로 주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자연식을 하려면 저온 살균 처리가 된 제품을 고르거나 직접 고기를 익혀서 급여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위생 문제는 쌓이면서 몸에 영향을 줍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단이니까 조금만 신경 써도 아이의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강아지의 면역력은 특별한 약이나 보양식보다 매일의 식단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성분 하나, 지방 비율 하나까지 이제는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 지금 강아지 밥그릇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반려견에게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